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핀미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목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원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기획 의도,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끝으로 프로젝트 소개를 마무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팀장인 그리고 조동훈, 김민종, 그리고 유재민, 민세용, 김영진, 그리고 조민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기획 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 왜 그렇게 느낄까에 대해서 의문점에서 먼저 시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다음에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다이어트나 운동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셨다는 것은 이미 굉장히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시도를 해봤냐, 그리고 많이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충 보면 한 2% 이상 정도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이상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성공을 다들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한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점이 좀 어려워하냐라고 조사를 해봤을 때 제일 많이 거론됐던 거는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기 쉬워지면서 여기 보시면 벌컥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밑에도 벌컥부터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게 맞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거를 자기한테 이게 맞춰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보면은 다른 어떤 비슷한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또 찾아봤더니 라이크핏이나 CBPT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운동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다들 운동이나 이런 걸 기록하는 것들을 해주고 또 AI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자세를 봐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스프린트랑 다이어트 카메라 AI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식단만 딱 식단 기능만 제공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살펴보니까 운동이랑 이제 식단은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같이 통합된 서비스가 없다라는 걸 느끼고 저희가 이제 핀미를 개발하자라는 취지로 저희 핀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은 이제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프로젝트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면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캘린더를 이용해서 기록 아카이빙을 좀 할 수 있는 또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팅이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할 수 있고 식단 추천, 운동 추천 같은 기능들을 다 같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기술을 썼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 언어입니다. 개발 언어들은 이런 것들, 툴이랑 이런 것들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론트랑 백은 이제 플라스크랑 스프링을 이용해서 따로 서버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큐리티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 서비스를 구현하였는데요. 토큰을 이제 JWT 토큰을 발급하여서 오센티케이션이랑 오소라이제이션을 인가를 하여서 사용자가 적합한 사용자인지를 하여서 이제 로그인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이제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사람이 이제 모션이 카메라로 사용자가 자세를 취하면은 그 자세가 저희가 학습 티처블 머신으로 학습 때 결과로 이제 올바른 자세면 카운팅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도 이제 당뇨병이랑 고혈압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각각 예측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예측하여서 어떤 결과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OCR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인바디를 많이 재잖아요. 그래서 인바디에 있는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OCR을 사용할 거예요. 오픈CV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전처리를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영양 성분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욜로 파일 버전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킨 후에 사진을 올리면은 그 사진을 이제 객체를 탐지를 해서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TTS, STT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글을 사용하지 않고 웹 스피치 API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음성이나 아니면은 저희 서비스에서 텍스트로 된 거를 음성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ERD입니다. ER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넘길게요. 여기는 이제 UML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메인 소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리액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액트에 대한 이제 활용에 대한 소스입니다. 디렉토리 구성이나 구조랑 라우터 등 사용하였고요. 이제 컴포넌트를 쪼개놔서 편하게 이제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부분입니다. 시큐리티랑 이제 JWT 토큰을 사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정을 해놓은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소셜 로그인입니다. 소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 네 가지를 구현해 놨습니다. 이제 이메일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SMTP라는 API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회원가입을 시도할 때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그 메시지로 인증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욜로8을 사용해서 만든 이제 객체 탐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위에 학습 코드를 만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객체를 직접 탐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할 때 내가 뭘 먹었는지 올리면은 바로 객체를 탐지해서 음식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 디텍션입니다. 포즈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처블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저희가 자세를 좀 올바른 자세를 학습을 시켜서 이 학습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취하면은 사용자가 저 끝에 보이는 카운트 가서 사용자가 이제 앉을 때마다 스쿼트를 할 때는 앉을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마다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캠으로 직접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추천 시스템인데요. 첫 번째로 운동 추천 시스템입니다. 서프라이즈 추천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보통 별점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별점이 아니라 이제 많이 사용한 것들을 레이팅을 해서 운동수가 많이 사용을 했으면은 점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이 낮은 거를 먼저 추천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을 받은 영상을 이제 아래쪽에 뿌려주는데요. 유튜브 데이트 3 버전을 사용해서 아래쪽에는 저희가 부족한 운동에 대해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유튜브 그다음에 찍먹 페이지입니다. 찍먹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레시피들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크롤링을 해서 미리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네, 그때그때 크롤링을 하면은 너무 데이터 불러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을 사용을 해서 1시간마다 이제 구글에 있는 걸 업데이트해서 이제 상단에 있는 데이터를 미리 가져와서 저장을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 분류를 해놔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레시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다음은 이제 OCR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좀 이렇게 난잡하게 글씨랑 그림이랑 섞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CB, 오픈 CB를 사용해서 제가 전 처리를 하고 위치에 따라서 값을 뽑아내서 바로 옆에 그래프로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챗봇입니다.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를 좀 사용했고요. 이제 챗봇한테 역할을 주면은 그 역할에 대한 저희가 대답만 하게 학습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TTS랑 STT를 바로 연동을 해서 친구가 저희가 말로 했을 때도 당연히 들어가고 이 친구의 음성을 제가 클릭했을 때 바로 저희가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채팅입니다. 채팅은 이제 스톰프랑 엑시우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웹소켓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구현을 해놓았어요. 이제 오픈 API인 이제 달리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게임 페이지, 트레이닝 페이지에서 이제 따로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트레이닝 페이지에서 이제 웹소켓을 연결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웹 RTC를 통해서 서로 연동을 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뇨병이랑 이제 고혈압 예측을 위한 메디컬 페이지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해서 보면은 이제 한 8.3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받아서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샵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식단이나 운동 같은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단 닭가슴살이나 뭐 저염이나 칼로리가 낮은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크롤링을 하여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푸드페이로 바로 연동을 해 놓아서 푸드페이로 바로 사용자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연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바로 로그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은 이제 바로 여기 소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셜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간단하게 구글 보여드리겠습니다. 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고요. 만약에 최초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으로 이제 같이 연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원가입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되어 있고요. 로그아웃 하시고 회원가입 먼저 보여주시는데 회원가입은 다 똑같으니까 이메일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이제 SMTP 이메일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증을 보내면 전송되었습니다라고 뜨고요. 네이버 측에서 이메일이 이렇게 와 있고 이걸 인증번호를 입력해주면 인증번호 1차입니다. 뜨고 이제 하단에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저희가 데이터 쌓아놓은 가입에 좀 로그인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째로 다이어트입니다. 저희는 일단 아카이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캘린더 API를 사용해서 전부 다 좀 이제 기초적으로 하였고요. 해당 날짜에 따른 이제 차트를 바로바로 꽂아줄 수 있게 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라든가 영양 성분들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식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욜로 브이팝을 사용해서 만약에 좋아하는 치킨 같은 걸 한번 보면은 바로 여기 밑에 하단에 이렇게 어떤 음식인지 바로 나오고요. 자기가 뭘 먹었는지 뭐 타이틀을 좀 적어서 입력을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해당 칼로리라든가 영양 성분들이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식단 추천인데요. 식단 추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프라이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식단 같은 경우는 운동과 다르게 많이 먹은 카테고리를 좀 추천해 줍니다. 사용자가 어떤 카테고리를 좋아하는지 그 사항을 이제 추천해 주고 바로 아래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데이트를 사용해서 API를 사용해서 바로 이렇게 상단에 있는 해당 음식에 대한 영상을 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아웃 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운동 기록인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하게 만들어 놨고요. 똑같이 이렇게 추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이제 포즈 디텍션을 사용해서 티처블 머신을 학습한 이제 기능들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넣었을 때도 얘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티처블 학습한 영상 카운트고요. 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후 이런 식으로 카운트. 실제로 웹캠을 연결해서 사용자가 실제 스쿼트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숙련된 조교가 카메라 설정만 내려주세요. 카메라를 내려줘요. 네, 그 정도. 다시 한번 질문해주세요. 네, 한번 가운데로 살짝만 틀어줄래요? 살짝 앞쪽으로 보세요. 앞쪽으로. 네,
네, 이렇게 스쿼트 하면은 이렇게 스쿼트 카운트가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청자가 좀 많이 부끄러워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인 부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보통 자기가 약한 부위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대로 이제 약한 부위들, 이제 많이 하지 않은 운동 부위들을 먼저 더 잘할 수 있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치프레스나 윗모빌리티를 딱 보면 적게 했어요. 되게 하체중이거든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벤치프레스랑 윗모빌리티 너무 약해서 바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 영상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운동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상단으로 올라가요. 네, 저희 이제 소셜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인데 다른 팀들이랑 기능은 거의 다 동일해요. 이제 뭐 좋아요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동일하니까 시간 관계나 약간 스킵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좀 다른 점이 이게 바로 이게 지도 부분입니다. 글을 쓰면 사용자의 이제 위치가 바로 이렇게 저희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서 운동했다, 오운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헬스장 자랑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아, 여기 헬스장 어디지?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지도로 검색을 해서 강남 짐박스 검색하면 여기 바로 헬스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다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뭐 친구라든가 뭐 친구 게시글만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기능들 다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찍먹 페이지 보겠습니다. 찍먹 페이지는 이제 레시피를 알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셀레니움을 사용해서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올 때 사실 좀 이제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로딩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1시간마다 저희가 스케줄링을 해서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 준 걸 바로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딜레이가 없이 바로바로 이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이제 샵인데요. 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셀레니움으로 프롤링을 해놨습니다. 부트페이를 연결해 놨고요. 낮은 가격순, 뭐 높은 가격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구매 한번 해볼까요? 상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바구니 이동하면요, 이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체크를 했을 때, 네, 삭제는 좀 이따 할까요? 네,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체크를 하면은 가격이 뜨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 개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가격을 바꿨을 때 가격도 같이 변동되게 해놓았습니다. 했을 때 주문하기 한번 해볼까요? 주문하기도 부트페이를 이용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카카오로 바로 결제할게요. 이게 카카오로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결제가 되게 만들었고요. 혹시 원하시면 좀 결제해 주시면 결제 바로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어떤 거를 결제했는지 내 총 결제 금액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그리고 결제 금액 같은 것들, 결제 날짜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실게요. 다음은 이제 메디컬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둘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사용하였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직접 자기가 평소에 느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완료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예측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방금 그 당뇨병 보셨죠? 네, 고혈압도 나오네요. 고혈압 굉장히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닝 페이지가 뭔지 아닌가요? 네, 트레이닝 페이지입니다. 트레이닝 페이지고요. 트레이닝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트레이너와 직접 이제 화상 소통을 하면서 티 같은 걸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픈 API인 달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운동하는 하면은 이제 만들어서 해당 페이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운동 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운동하는 해서 이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방을 한번 생성을 하거나 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방을 생성을 하면은 안 맞네요. 방 하나 만들죠. 하면은 이게 웹소켓 웹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선이 지금 뒤쪽에 달아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연결이 되고 이제 PT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같이 이제 카메라를 하면은 되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하나밖에 없어서 두 개가 되는 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었던 그 이미지 AI 이미지로 이제 바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바를 좀 구현했습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를 좀 길게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드바를 이용해서 한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해놨고요. 다음은 이제 OCR을 이용한 인바디 영상 시연입니다. 인바디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난잡하게 글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한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폰시브를 사용해서 다 전처리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해당 부분 텍스트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할 이제 해당 그 인바디가 자료가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직접 수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나 이런 쪽들은 통계가 있는데 이거는 달력, 사이드바에 있는 달력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차트로 뿌려주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주일 통계입니다. 일주일간 내가 어떤 걸 영양분을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어떤 걸 먹었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데이터를 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하나 더 있죠. 챗봇. 네, 챗봇이랑 이제 채팅이 있는데 일단 챗봇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챗봇은 이제 기본적인 채팅은 당연히 다 되고요. 일단 STT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입력이 되고요. 저희는 바로 입력되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말을 한 거랑 의도랑 다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가고 엔터를 쳤을 때 들어가긴 했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저는 비트미 고객 서비스 챗봇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이에요. 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맞춤식 식단, 조리 방법, 그리고 음식 권장 사항을 제공해드리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추천까지도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어요. 개개인의 특징에 맞춘 건강 정보일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라고 대답해드릴게요. 언어상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한국어로 상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대응하겠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디스코드로 하다 보니까 연동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TS가 바로 연동이 되어서 이제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채팅 보여드리겠습니다. 채팅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이제 채팅 기능을 구현해 놓고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채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팅 기본으로 만들면은 만든 사람의 채팅방 하고 뜨고요. 바로 이제 이름도 바꿀 수 있게 별칭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팅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바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소켓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채팅 방을 만든 사람들은 삭제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방을 나가기 기능도 있습니다. 방을 나가면은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면은 방을 나갔을 때 상대방이 나갔다라고 메시지를 뿌려주고요. 삭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만든 방에 삭제할 수 있도록 나가기 기능과 삭제 기능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가조 발표였고요. 시안이었고요. 바로 이제 초기 저희는 이제 월요일마다 정기 회의 했었고요. 이전기로는 사실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슈 사항이라든가 중간 중간에 이제 작업 변동물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좀 자주 하면서 했고요.
노션이나 슬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회의도 하고 이런 하였습니다. 피그마를 통해서 이런 초기에 좀 작업을 좀 했던 흔적들. 이제 팀원들의 후기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완주하는 어떤 끝까지 하는 성취를 좀 느끼는 점이 있고요. 동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들을 여러 가지 합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느꼈다고 합니다. 재민이는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민종이도 다양한 경험을 겪게 되었다고. 경민이 형은 이제 DB 설계, 초기 DB 설계의 중요성, 세용 씨는 의사소통, 협업 중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민규 팀원들과 함께 해서 배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4조 발표했습니다.